자, 오늘은 말이죠. 저는 아직 가보지 못한 특별한 세계에 대해서 특종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특종 2021 뷰의 세계 19입니다. 지난해 9월 7일 중국 스촨성 다저우시 다주현의 인민법원. 한 부부가 제출한 이혼 조정 서류를 검토한 판사 러 씨는 부부의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난 이 이혼 절대 인정 못해.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아니 이혼 서류에 지금 저 뭐 지장 다 찍은 거 아니에요? 오른쪽 왼쪽 다 찍혀 있잖아요. 네. 찍혀 있죠. 근데 홧김에 찍었네. 이거 물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혼을 허가한 판사 러 씨는 우 씨가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라며 우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야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아니 판사가 법원에서 봤다. 그러면은 이거는 마음이 바뀌어서 억지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봤다면서요. 판사 봤습니다. 아니 설마 네. 남편이 어. 연기자를 하나 들어갔나요? 연기자. 네. 쌍둥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부부가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한 그날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우 씨는 남편에게 법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요. 우 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요구를 거절하고 법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자 남편은요. 이제부터 당신은 우 씨야. 내 아내인 척 해주면 대가는 충분히 치를게. 가짜 아내를 섭외. 아내 대신 가짜 아내를 데리고 법원에 와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 내가 예상했지만 이게 진짜 맞네. 황당하다 아니, 정말. 이거는 아니 아까 웃긴 건 판사가 봤다면서요. 그렇죠.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허. 법원인데? 그 신분 확인 같은 거 철저히 할 또 텐데. 사진도 있을 텐데? 당시 남편이 섭외한 가짜 아내는요. 코로나19를 핑계로 마스크를 쓰고는 얼굴을 다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판사 러 씨는 가짜 아내가 내민 휴대폰 속 우 씨의 신분증 4번 사진만 보고 와. 그녀를 우 씨로 믿었고요. 곧바로 이혼을 허가해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잠깐 마스크 내려가지고 얼굴 확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사건으로 판사 러 씨는요. 지난해 12월 징계성 전보 조치를 받았고요. 이혼 서류를 조작한 남편과 가짜 아내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우 씨는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012년) 중국 펑씨 부부에게 내려진 법원의 판결. 남편 지엔펑의 피해 사실을 인정합니다. 법원은 펑씨의 아내에게 약 1억 3천만 원의 위자료를 펑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 여자 쪽이 남자 쪽에게 위자료를 저렇게 많이 지급하는 예는 흔한 예는 아니거든요. 바람을 폈거나 귀책 사유가 명백하게 있다는 거죠. 사실 남편 펑씨는요. 그 누구보다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넌 아마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거야. 예쁜 아내, 곧 태어난 아이까지. 부럽다, 부러워. 나처럼 행복한 남자가 더 있을까? 아이가 우리 아내 반만 닮아도 양귀비 저리 가랄 경국지색이지. 미모의 아내와 결혼한 펑씨는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할 날들을 상상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딸 맞아? 우리는 하나도 안 닮고 이거 너무너무 못생겼잖아. 이에 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DNA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아내가 바람 핀 거야 진짜로? 안 닮았다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신생아 보면은 난 잘 모르겠던데 이게 뭘 닮은 건지 못 전 건지. 사실 신생아 아이 보고 이게 얼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신생아의 얼굴. 밝혀진 충격적인 검사 결과 아이의 친아버지는 바로 99.9%로 펑씨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뭐야? 아 그러면 저거 의심하고 저거 유전자 검사한 거가 사실 여자한테 되게 기분 나쁜 일이야. 그래. 그런데 말입니다. 검사 결과 나온 뒤 펑씨의 아내가 밝힌 충격적인 진실. 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99.9%라면서요. 아이가 못생긴 건 다 나 때문이야. 사실은 이게 진짜 나야. 아, 동일인 맞습니까? 그녀는 결혼 전 하나로 약 1억 1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성형 수술을 감행.
드라마틱하게 변화한 미모를 지니게 된 후 펑 씨를 만나 결혼했고요. 결혼 후에도 성형 사실을 숨겼지만 남편이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자 어쩔 수 없이 성형 사실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또 좀 들여다보면 씁쓸한 게 그 남편은 아내의 바뀐 외모를 좋아했던 거예요. 이걸 중국 법원이 이걸 이혼 사유라고 받아줬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불법도 아니고. 사랑이 뭔지. 자, 이번 특종은 부부 사이에서도 무려 19년 동안 말할 수 없었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3년 벨기에 출신 남성 얀은 인도네시아 여성 모니카와 결혼. 당시 벨기에 이민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로 허가가 미뤄지기도 했지만 결국 벨기에 정착. 두 사람은 19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오, 지금까지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인데요. 오늘의 주제와 맞지 않게. 근데 어찌됐건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까지 스토리는? 19년인데 세월이 증명해 주는 거죠. 좋네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얀, 네 아내가 요즘 야한 옷을 입고 클럽에 간다던데? 언젠가부터 아내 모니카가 클럽에서 낯선 남자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을 들은 남편 얀. 심지어 얀은 컴퓨터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즐겼던 낯뜨거운 대화까지 발견합니다. 어이?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이제 와서 왜 이래? 나도 여자로서의 삶을 즐겨보고 싶다고. 남자도 꼬셔보고 진정한 여자로 살아보고 싶었단 말이야. 진정한 여자라고요? 자, 뭔가 스물스물 기운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녀는 사실 처음 태어났을 땐 여자가 아닌 남자였던 것입니다. 야 근데 그거를 19년 만에 눈치채고 고백을 해서야 알았다. 이것도 참 의문이에요. 아내가 트랜스젠더였다는 거를 19년 만에 알게 된 남편 얀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도대체 왜 말하지 않았던 거야? 무려 19년 동안 날 속인 이유가 뭐야?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여자야. 내 과거에 대해 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 말도 맞네요. 결혼 전에 모든 과거를 말할 의무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그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게 너무나 그거는 케바케거든요. 개인적인 케바케, 사바사에 뭐 이런 거라. 근데 이게 눈치를 못 챌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사실 신기해요. 어떻게 모르지? 심지어 얀은요, 아내와 부부 관계까지 가졌는데도 아무것도 눈치채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또 얀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2명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모니카와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 임신 문제로 인해 들킬 일이 전혀 없었고요. 모니카는 남편 얀을 속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생리하는 척 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연기를 안 해도 누가 아내를 트랜스젠더로 의심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네. 어떤 상상의 영역을 벗어나는 건데. 근데 저는 뭐 신뢰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쵸. 어쨌든 남편에게는 사실 좀 말했어야 하는 거고 본인의 성 전체성이 본인에게도 중요한 만큼 남편에게도 그런 거에 대한 존중도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19년 동안에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라는 그 어떤 남편의 충격과 배신감도 굉장히 클 거예요. 물론 남편이 뭐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뭐 떠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두려움도 이해는 되는데 네, 근데 좀 진작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그렇죠.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인가? 2019년 12월 미국 딸을 출산한 마일즈와 프레셔스 부부. 이 소식은 미 전역에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내 프레셔스가 아니라 남편 마일즈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니, 인형을 살아갈 수 있어. 네. 근데 남편이 어떻게 임신을 하냐고. 뭔가 하시지 않았을까? 이건 좀 아름다운 스토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아니,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름다운 이게- 스토리예요. 예. 네, 아, 그래서 진짜? 지금 네, 두 분이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배 때문에 배. 이건 이제 사회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좀 더 기사를 들어보시죠. 알고 보니 남편 마일즈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던 건데요. 남성이 되긴 했지만 자궁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외 수정을 통해 임신과 출산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성적 다양성 문제네요. 그럼.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내 프레셔스 역시 트랜스젠더로 마일즈와는 반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던 겁니다. 어렵다.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편은 난자를 갖고 있고
아내는 정자를 갖고 갖고 있었던 있는 거지. 그렇죠. 아니 근데 처음 봐요. 이런 조합이 가능하다는 걸 생각 못했어요. 2013년 미국 시카고의 한 성소수자 지원센터에서 일하다가 만난 두 사람. 프레셔스를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고요. 프레셔스를 닮은 딸들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레셔스에게 첫눈에 반한 마일즈는요. 1년에 걸쳐 적극적으로 대시했고요. 결국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린 프레셔스는 마일즈의 청혼을 승낙. 그렇게 2016년 결혼한 두 사람은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고요. 결혼 3년 만인 2019년 어여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출산에 성공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살고 있는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르면 아이의 출생 증명서에는 출산자가 자동으로 엄마로 기록. 이 사실을 임신 도중 뒤늦게 한 마일즈는요. 평생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자신이 엄마가 아닌 아빠라며 딸의 출생 증명서에도 이 사실이 제대로 명시되길 바란다며 공중보건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예외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흔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 공중보건부 대변인은 이들 부부의 이의를 즉각 수용, 곧바로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이들 부부의 성별을 반영한 출생증명서를 제작했고요. 마일즈는 아빠, 프레셔스는 엄마라고 적힌 출생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잘 됐네. 두 사람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정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천생연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4월 말 미국 켄터키 해로즈버그에 사는 31살의 여성 에리카 퀴글과 60세 남성 제프 퀴글. 이 부부의 결혼 스토리가 공개되자 할 말 한, 살다 별 부부를 다 보겠네.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나이 차 때문에. 29살이면 뭐 많긴 한데. 그런데 말입니다. 29살의 나이 차이보다 누리꾼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이 따로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0년 에리카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저스틴 토웰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때 에리카 인사해. 이분은 내 새 아버지 제프야. 전 남편의 실제 아버지보단 낫네요. 그래도.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2015년 에리카가 출산 후 한 메이크업 회사에 취직하며 당시 남편 저스틴과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부 시아버지 제프가 주최한 자동차 쇼에 패션 모델링 대회에 참가한 에리카. 그리고 에리카 오늘 모델링 너무 멋지던걸? 제프 고마워요. 근데 저스틴은 내가 일하는 걸 왜 싫어할까요? 며느리 에리카는 시아버지 제프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졌고요. 어느새 에리카의 가슴 한켠에는 제프를 향한 러브, 사랑의 감정은 점점 커지고 말았습니다. 가까워질 수도 있죠. 근데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 에로 부인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다가 2016년 9월 제프가 저스틴의 어머니와 이혼했고요. 얼마 안 돼 에리카 역시 저스틴과 이혼. 이후 에리카와 제프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같다는 걸 확인하게 됐고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가 아니게 된 두 사람은 2017년 정식 교제를 시작. 그 후 결혼식을 올리고 2018년 딸까지 출산했습니다. 일단 관계가 정리가 다 되신 분들이라서 뭐 문제는 전혀 없죠. 누구한테 상처 준 건 없죠. 네. 그래도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의 시선을 고을 수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부부의 세계. 에리카의 전 남편이자 제프의 전 아들이었던 저스틴은요. 전 새 아버지와 전 아내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다 각자의 삶이 있는 거니까요. So cool. 다 행복했네요. 세 사람 다 행복하네요. 해피엔딩인데? 그럼 됐죠 뭐. 모두 행복해요. 됐어요. 100년 해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사랑꾼 남편 때문에 혈압이 솟구친 한 아내의 이야기를 취재해왔습니다. 2019년 3월 베트남 남편 응웨는 결혼 1주년을 앞두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기념일 당일 남편 응웨는 야심차게 세상 단 하나뿐인 서프라이즈 선물을 꺼냈는데요. 그리고 남편의 선물을 본 아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으유 인간이 이게 뭐야? 제정신이야? 라며 분노의 등짝 스매싱을 날렸죠. 아 근데 뭔데 그랬죠? 뭔데 이렇게 열받았지? 뭐야? 남편 응웬이 준비한 선물은 바로 자기야, 이 안에 너 있다. 아 문신한 거예요? 아우, 뭐야? 이쁘게도 안 그려놨네. 문제는 거기 저게 그치? 문제지. 이렇게 그렸으면 좋아했을 여자 건데. 수염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저거? 뭘 그려놓은 거야 저거? 저거는 맥인 거 아니에요? 자, 아내의 전현무 버전이 왼쪽 가슴에 새겨져 있었던 제가 면도 제대로 안 했을 때 모습을 또. 낭만과는 거리가 먼 뭔가 괴기한 문신 모양에 아내는 대분노. 정성스럽게 준비한 결혼 기념일 만찬도 다 치워버렸고요. 사랑꾼 남편은 아내에게 싹싹 빌며 쫄쫄 굶어야만 했습니다. 저거는 지능적 안티다. 그럼 저건 맥이는 거지. 저건 매기는 거야.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그려놨냐? 아니 일단 비슷한데 좀 더 예쁘게 그려야지. 내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화를 했어야죠. 저거는 비슷한 것도 아니고 더 못생기게 그려놨으니까. 그리고 이들 부부의 사연은 웃으면 안 되는데 남편 너무 귀엽고 웃기다.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긴 했나 보다 라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대화제. 살짝 철은 없지만 사랑만은 진심인 사랑꾼 남편의 유별난 사랑법에 흐뭇해하기도 했습니다.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은 이유? 영국에서 40년 동안 산부인과 간호사로 근무해온 레이첼 허슨. 그녀가 자신이 일하는 동안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사연을 공개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이냐? 어느 날 산부인과를 찾은 한 부부가 어렵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저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임신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들 부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임신이 되지 않자 고민 끝에 산부인과를 방문한 것이었는데요. 난임 부부군요. 요즘 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그래도 뭐 병원에 가셔서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원인을 잘 찾으셔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담 중에 밝혀진 너무나도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실. 뭐야? 아니 아무 문제도 없는데 혹시 부부 관계는 얼마나 자주 가지시죠? 저희는 매일매일 노력해요.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는 동안에도 손을 아주 꼭 잡고 잤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야? 아니 나 우리 농담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했다는 거야? 2020년대 이게 일이 났다고? 우리 지금 농담한 거예요? 21세기에? 그렇습니다. 이 부부는 임신을 위해선 남녀 간의 성관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저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아이가 뱃속에 찾아올 것이라 믿으며 매일 밤 두 손만 꼭 잡고 쿨쿨 잠만 잤으니 임신이 될 리가 없었던 거죠. 저 상황에서 임신이 되면 의심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알았어도 안 벌어졌잖아요, 이 일이. 그렇죠. 하다못해 그 사춘기 때 호기심도 없나? 성적인 어떤 그런 걸 알게 되잖아요. 친구끼리 얘기라도 하자.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어떻게 이게 순진하다고 하셔야 되나? 이게 뭐 좀... 이들 부부는 산부인과에 와서야 비로소 임신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요. 해당 사연을 전한 간호사 허스는 이들 부부에게 그 누구도 성에 대해 가르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성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몰라서 성 교육을 해주는 건 처음 봤어요. 여기 무지인 거죠, 무지. 그러니까. 진짜 도화지 같은 그런 분들이었네. 아니 이게 사실 뭐...